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물론 계속 있어요. 빈번하게 왜 안 잡거나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들 계속 좀 나오죠. 관련해가지고 램테크놀로지가 일단은 오늘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거의 24%갭 뜨고서 그 와중에 상한가까지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한 12시 이때인데 관련해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일단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당하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요런 것들 볼 때 주식 재료 매매, 테마주 매매, 이거는 기본적으로 테마주 매매 측에서 좀 리스크 측면이긴 합니다. 자연스럽게 테마주, 흔히들 뭐라 그러죠? 테마주에 대해서? 테마주, 재료, 테마주. 보통 불리는 이름이 세력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력들이 항상 뉴스 붙이면서 해먹는 그런 내용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램테크놀로지 세력주니까 기본적으로 세력이 개인들 등쳐먹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리스크 자체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테마주나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직장 환경이 안 되면은 이런 매매를 안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선매매, 눌림이든 정해진 자리에서만 딱딱 매수해가지고 자동 손절, 자동 매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준을 완전 정해가지고 그런 매매를 하시던가, 그것도 아닌데 내가 당일 단타도 막 하고 싶고 이것저것 매매 좀 자율매매처럼 막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뉴스에 대한 세력주 테마주의 근본은, 얘네의 근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료가 결국 뉴스죠. 근본은 전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주가를 올리는데 개인들을 꼬셔야 되잖아요. 개인들을 꼬시는 데는 다 세력, 뉴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좋은. 자, 그래서 요런 거 우리는 테마주 세력주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최대한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선택상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쪽 섹터를 하면은 최대한 내 상황이 되는 와중에는 화장실 가서 뉴스를 보든 아니면은 카톡방을 한 5개든 10개든 해가지고 그 정보 방들 그런 것들이라도 쓱쓱 눈팅이라도 하든 그런 식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텔레그램 같은 것도 워낙 많죠. 이제 제가 그거를 채널이나 제가 들어와 있는 방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냥 무료방입니다. 저는 돈 내고 그런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 결국엔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램테크놀로지가 오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이제 뉴스화 됐던 게 한 12시 요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화 됐던 거는 지금 보면은 요거 1시 26분인데 자 12시 몇 분쯤에 12시쯤에 전업하는 형 한 분이 보내줬었거든요. 야, 이거 램테크 찌라시라니까 좀 조심해라. 근데 저는 어차피 안 들고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상한가를 가가지고 매수할 구간도 안 줬죠.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그 뉴스를 빨리 보신 분들은 탈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카톡방 같은 거에서 찌라시방에서 램테크 관련해서 얘가 이 지금 사칭 보도자료 요거 뉴스가 11시 전후에서 요 부근에서부터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램테크놀로지 IPR 담당자 해가지고 이미 있었어요. 11시 부근에 이미 램테크놀로지 이거 사칭이다. 이 내용이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제목이랑 사칭 보도자료니까 사실이랑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램테크 IPR 담당자가 썼다라는 내용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찌라시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짜일 수도 있죠. 가짜 찌라시.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특히 저는 얘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항상 저는 거래 대금을 좀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얘가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가고 어제도 그렇고 대금이 너무 개인적으로 적었어요. 물론 이 500억 오전 중에도 이거 상한가 닿았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1000억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은 대금으로 엄청 시세를 주고 땡겨서 고정을 시키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금이 적었던 것도 저는 조금 좀 뭔가 아쉬운데? 물론 에코캡처럼 점상 이렇게 가면 대금 안 터지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터질 수가 없죠. 안 파니까.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있어도 파는 게 없으면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래대금도 조금은 아쉬웠던 측면이 있고, 지금 그 거래대금 측면이 아니라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런 식의 재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그 루트를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텔레그램만 봐도 무료로 제공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을 거예요. 주식 관련해서. 왜? 그걸 이용해서 뉴스 제공해주고 뭐 이제 거기서 뭐 리딩방으로 끌어가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채널들도 많고, 카톡 찌라시 방들도 똑같습니다. 카톡방 막 이제 막 주식 관련해서 막 그냥 잡담하는 방들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정보 공유방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저는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특히 전업이 아니라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정보를 받으려면은, 내가 물론 뉴스, 뭐 텔레그램 이런 걸로 체크할 때도 있지만, 가끔 이제 찌라시성 뉴스들은 그런 카톡방에서 세력들이 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부 정보 들으신 분 혹은 빨리 캐치하신 분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 톡방들에다가. 그리고 그런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딱 글 하나가 딱 퍼지면은 순식간에 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찌라시 김정은인지 김정일인지 기억 안 나는데, 작년인가였죠? 김정은? 김정일? 김정일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김정은 막 사망 찌라시 막 갑자기 막 카톡방에 뭐 김정은이 막 오늘 뭐 아침 8시부로 막 해가지고 뭐 열차에서 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막 하면서, 지금 뭐 미국 뭐 비밀 뭐 정보 집단에서 막 그 정보가 넘어왔다 막 이런 찌라시 돌았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찌라시가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죠? 지수 투매를 만들었습니다. 찌라시라는 게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가짜 찌라시도 정말 많아요. 방금 그 설명드렸던 예시는 가짜 찌라시였죠. 이런 거 김정은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는. 근데 그 가짜 찌라시로 인해, 가짜 찌라시, 정확히 말하면 찌라시의 파급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이게 가짜 찌라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빅텍이 오르고, 김정은 죽으니까 뭐 정세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걸로 방산주, 빅텍 막 오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김정일이었어요. 또 이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가짜 찌라시들의 파급력도 톡방에다 하나 쓱 던지는 순간 퍼가고, 다른 방에서 그걸 또 1000명, 2000명, 막 50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보겠죠. 보고서 그 와중에 또 퍼가요. 그리고 카페에 올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지수 같이 밀리고, 그 지수 밀리니까 공포감 때문에 이거 진짜 죽은 건가? 그러니까 가짜가 현실화되는 단계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가짜인데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거치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중에 확인했더니 뭐야 가짜였네. 근데 주가에는, 지수에는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당시에 엄청 강하게 막 투매 3% 4% 밀 정도로, 장중에 우리나라 지수를. 그래서 이런 찌라시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짜 찌라시도 있어요. 분명히 가짜 찌라시도 있는데, 반대로 아직 뉴스 안 나왔는데 뭐 어디 막 임상 막 좋게 결과 나올 거래, 아니면 어디랑 뭐 계약을 진행 중이래. 그리고 그 찌라시가 있다가 몇 분 후에 봤더니 실제로 뉴스로 탁 해서 나오는 경우, 막 뭐 A라는 기업이 테슬라랑 뭐 계약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냥 카톡방에 봤더니 뉴스화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찌라시예요.
뭐 특급 정보 막 별표 치고서 막 해가지고 뭐 A라는 회사가 오늘 중으로 왔다 뭐 계약 발표를 할 것으로 뭐 계약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찌라시 방에서. 그리고 그게 뭐 모두 다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와중에 실제로 나오는 뉴스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찌라시는 뭐 그냥 진짜 시간 남아두는 분들이 심심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세력 측에서 의도적으로 뿌리는 것도 있어요. 왜? 개인들이 좀 달라붙을 수 있게, 그걸 보고서 혹할 수 있게, 뭔가 A라는 회사의 좋은 뉴스를 찌라시로 뿌려요. 근데 A라는 회사 주가를 봤더니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뭐야 이거, 뭐 그 와중에 이제 사고 좀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봤을 때 뭐야 아닌가 본데? 근데 1시간 후에 갑자기 VI 2차 VI 가고 있길래 봤더니 아까 전에 그 찌라시가 뉴스화돼서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찌라시 막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정보가 들어오는 그 루트를 최대한 다양화시키세요. 특히 직장인분들, 전업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뉴스 뭐 세로 기침이든 뭐 최대한 컴퓨터로 띄워놓을 수 있는 게 많죠. 카톡도 그냥 뭐 방마다 한 4-5개 다 띄워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직장인분들은 최대한 내가 그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살짝 늦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종목 사고 좋아 보이면 뉴스 좋아 보이면 종목 사고서 찌라시를 날르죠. 그리고 그 나르는 행위 자체에도 그것도 있어요. 자기가 샀기 때문에 그 종목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 왜? 어차피 주식은 내가 산 거 남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세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찌라시를 뿌리는 거고. 물론 이제 오늘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세력에서 뿌릴 만한 그런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사실 이게 어제 뉴스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사칭 보도자료라고 나온 거 하루에 텀이 있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중소기업이어도 그거는 사실 좀 말은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회사마다 IR 담당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없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시총이 있는 상장을 한 회사인데 IR 담당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근데 이제 그래놓고 어제 그 뉴스로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 몇 시야? 뉴스가 뭐 이제 한 12시 이때부터 나왔는데 24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반박 자료가 없었어요. 자기들 회사 상한가 간 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임원급 이상은 자기들 회사에 주가 오르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정보를. 왜? 그런 정보 없이 주가 올렸다가 임원급에서 이거 웬 떡이야? 하고 매도 나오면은 그 세력이 매수를 해야겠죠. 자기들 돈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뒷거래라던가 그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표면화돼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조금 접어두고, 결과적으로 얘네는 어제 그 뉴스는 12시에 나와놓고 12시간 동안 24시간이죠. 어제 오전 12시에 나왔고 오늘 그 반박 보도 자료가 실질적으로 뉴스화된 건 12시 넘어서 나왔으니까 24시간 동안 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IR 담당자가 뭐 공시 담당 하시는 분이 뭐 휴가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느낌은 오죠. 이거는 이거 뭔가 해먹은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느낌은 와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회사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 주식시장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뭐 다 세력주는 어디에나 등장을 해요. 금융 잡는다는데 결국 못 잡잖아요. 뭐 언젠가는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주식시장의 좀 일부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은 별개로 관련해서 그 뉴스 그 찌라시, 그래도 램테크 이거 보도 사칭이다, 가짜다 라는 찌라시가 카톡방에, 정보방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시 요 부근에서 11시 반? 이때 이미 나왔었어요. 물론 그것도 찌라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들고 있으면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가짜 찌라시 찌라시가 나오면은 좋은 내용이면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쁜 내용이면은 이거를
좀 진짜 이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밀어내거든요. 본능이에요. 이거는 당연하죠. 제가 항상 욕 먹을 거 알면서도 나쁜 얘기,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즉 이성을 지키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본능이긴 해요. 내가 종목에다가 막 5억 10억 사놨어. 내 전재산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막 이거 상따 했어. 좋아 보여서 내일 막 10% 막 20% 갭들 생각에. 그래서 샀는데 누가 그거 좀 가짜 뉴스 같은데요, 조심하래요. 아니면 친구가 야 그거 내가 회사 아는데 좀 조심하라는데 가짜일 수도 있대. 그러면은 기본적인 반응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데 왜 나쁜 얘기하냐, 기분 나쁘게, 왜 재뿌리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재뿌리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뉴스를 물론 기본 전제 조건은 어제 뭐 들고 오셨거나 아니면 상따 오늘 매매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들고 계셨던 분들, 오늘 뭐 어제 들고 오셨던 분들은 좀 버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이제 갭도 높게 뜨고 순식간에 밀렸다가 바로 올라간 거여가지고 좀 버텨가지고 상한가 홀딩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 분들 중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후 11시, 12시 사이 구간에서. 근데 그걸 보고서 내가 들고 있었다라면은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항상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요소든, 긍정적인 요소는 사실 그냥 보면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하면 되죠. 희망회로라고 하죠. 내일 막 이거 뭐 어디랑 계약하고서 뭐 내일 뉴스 나오면은 이제 막 10% 20%더 뜨겠네, 이런 거는 뭐 사실 상관은 없어요. 좋은 생각이니까.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부정적인 게 나왔을 때 인간은 밀어낸다라는 점,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그게 퀄리티가 좀 괜찮았거든요. 글 내용이 그 램테크놀로지 회사 IPR 담당자인가 뭐 그런 내용으로 나왔었어요. IPR 담당자 뭐 누구인데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보도가 좀 사칭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은 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뉴스 나왔었거든요. 이런 거 회사 측 관련 자료 배포한 적 없다. 이거는 이제 여기 뉴스에 뜬 건데, 이 전에 이미 찌라시 방에 돌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미 돌았어요. 자기들이 이거 배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 퀄리티도 꽤나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고 있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안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무조건 밀어내는 게 아니라 좀 이거 진짠가? 하면서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상 깨지면은 체크를 할 생각, 혹은 뭐 이런 자리 지지 보고서 뭐 자동 매도, 손절, 자동 익절이죠. 이거는 그런 거를 걸어 둔다거나, 그런 기준이 필요해요. 세력주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서는 항상 맞닥뜨립니다. 가짜뉴스도 많아요. 오늘 이거 우주 일렉트로 제목 보세요. 뉴스를 항상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양반이에요. 애플의 120Hz 커넥터 공급, 글로벌 탑티어 기대감. 자, 저는 요거 종목을 매매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내용들이 쭈루루룩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엄청 빨리 봤으면은 했을 거는 같아요. 시세를 주기 전에 내가 봤다면은. 근데 이제 얘가 뉴스가 언제 나왔죠? 2시 29분 한 여기쯤 나왔네요. 여기서 저는 얘가 뭐 이제 VI에 올라왔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반응이 없었죠. 근데 뉴스가 있었어요. 이때는 할만했겠죠. 자리가 아직 시세를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주고서 막 VI 2차 VI 걸려가지고 뭐야, 이거 상 가는 거 아니야? 제목은 좋아요. 삼성 통해서 애플에 커넥터를 공급한대. 글로벌 탑티어 등급? 땡기죠. 땡기지만 내용을 봤을 때 BTB 커넥터는 우주 일렉트로닉스에서 공급 중인데, 관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BTB 커넥터를 공급하는 것은 맞지만 최종 소비 기업이 어딘지는 알 수 없다. 즉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목은 찌라시를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갖다가 제목을 붙여놓은 거고, 내용을 봤더니 관계자 측에서는 우린 몰라. 즉 실제로 갖다가 저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 가지고 애플에서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항상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아 이거 1시 57분이었네요. 뉴스를 잘못 봤구나. 제가 지금 1시 저거를 1시 29분으로 봤네요. 관련해서 1시 57분 시세를 다 준 자리에서 25% 상한가 주변까지 와 있는데 이걸 붙였어요. 그러면은 더 시세가 높은 자리에서 뉴스를 붙인 종목일수록 더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미 여기서 밑에서 사와가지고 10% 20%씩 수익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텐데 그거를 받고 올라가고 상한가를 닫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재료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나는 늦게 봤으니까 1시 57분에 나왔잖아요. 이미 시세를 아까 전에 봤더니 20%준 자리야.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저도 요거 보고 내용 제목은 괜찮은데? 내용 봤더니 최종 소비 기업 우린 몰라요. 우린 책임 없어요. 그러면은 리스크 관점에서 확 올라가죠. 아 이것이 또 가짜뉴스 아니야? 의심되죠. 이런 것들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재료주, 테마주 정보력이 생명입니다. 그 정보력을 최대한 다양한 루트에서 접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카톡방 많아지면 사실 좀 피곤하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막 업무 그런 뭐 이제 직원들이랑 그런 방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데 어쩔 수 없어요. 선택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부정적인 찌라시가 돈다? 무조건 밀어내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게 왜 도는지, 이게 가짜 악의적인 찌라시인지, 물론 악의적인 찌라시일 때도 있어요. 사실 무근으로 그냥 주가 깎아내리려고 공매도 세력이 막 가끔 그런 것들 그런 걸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들고 있으면은 그게 확인 실제 사실 여부는 뒷전이에요. 그 뒤에요. 내가 이걸 베이스로 지금 주어진 정보를 베이스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상한가니까 상 깨지면은 정리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지금 일단 좀 혹시 모르니까 수익 실현하던가 그런 것들. 왜? 우리는 재료주, 세력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 아니면은 정보를 좀 최대한 다양한 루트로 그나마 좀 빠르게 접할 수 있게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두는 거죠. 아성을. 그래가지고 이런 오늘 좀 종목들 저런 것들 더러운 거 많았는데 좀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런저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